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인 경남도 관광재단과 마산 로봇랜드 재단의 수장이 임명됐습니다. 관광재단은 초대 대표이사가, 마산 로봇랜드 재단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원장이 임명됐는데요. 도내 관광과 로봇 산업을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두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그리고 마산 로봇랜드 재단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각각 기관과 기관장의 책무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뭐 기관장의 책무는 뭐 기관을 잘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뭐 그런 임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인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기관장이 하나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이제 파행 기간에 이제 새로운 수장이 왔고 또 관광재단은 이제 올 6월에 출범을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신설법인이죠. 이게 첫 출발을 하게 되는데. 먼저 로봇랜드 재단 신임 원장에는 이제 권택률이라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뭐 나이는 이제 60세 정도고요. 최근까지 이제 LG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는 역시 뭐 한국관광공사에서 30년 이상을 이제 재직을 했던 분인데, 마지막에는 대외협력관으로 아마 마지막 그 보직을 아마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뭐 60세로 굉장히 사회 활동이 좀 그 많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하나는 이제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물론 뭐 기본적 목표는 경남의 이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도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과제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하는 과정에 이제 나올 것이고, 지금은 당장 이제 이 법인을 첫 출발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임무겠죠. 로봇랜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행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뭐 저는 애물 덩어리까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그 현재 파행되고 있는 로봇랜드 재단을 어떻게 지금 다시 지금 출발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도청 내부, 뭐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인사를 보면은 뭐 모험이다, 승부를 걸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뭐 모험은 굉장히 그 좀 우리 지역의 인사를 좀 발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외부에서 너무 수율이 많다 이렇게 하고, 승부를 걸었다는 의미는 이분이 그 어느 대권 후보의 인재 발탁을 굉장히 그 따라가고 좀 흉내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제 중앙 정치권이나 또 중앙 요직에 있는 분을 굉장히 모셔와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좀 더 이게 좀 업을 시키려는 뭐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평론가께서는 이번 그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 경남 지역 분들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 김경수 도지사의 그 전국 인재들을 불러들이는 스타일로 봐야 될까요? 박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전국구 인물들이 그 경남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는 우리 경남의 또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사실 그 정말 경남을 위해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그 앞전에 있었던 그 박문규 경남 그 혁신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은행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고, 그리고 문성욱 그 경남부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제 2차장으로 이제 가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그 이 이동 경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발판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관광재단과 로봇랜드 재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김경수 도정이 출발할 때 경남도의 출자 출연기관 단체장은 인사검증을 단계적으로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남도 관광재단의 경우에는 인사검증 과정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인사검증 과정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검증 과정이 있고 외부 검증 과정이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도의회와 도지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에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6개 기간으로 한정이 돼 있죠.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출자 출연금이 100억 원 이상인 기관. 그 여기에 이제 기준에 이 관광재단은 이제 그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도청 내부에서는 공모 절차와 이제 면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검증 절차가 내부적으로 거쳤고요. 도의회에서 이제 검증 과정은 없었죠. 네, 외부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없었다. 출자 출연금 100억을 기준으로 인사검증 과정에 유무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래서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바로 임명을 했고요. 마산 로봇랜드 재단은 인사검증을 거쳐서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처음 경남도와 또 도의회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잘 이행되는지 요거를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경남 로봇랜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지 네. 않습니까? 산적한 일도 많은데 원장 선임까지 인사검증 과정이 어땠는지는 박 원장께서 짚어주실까요? 예, 뭐 지난 3월에 로볼랜드가 부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원장을 이제 재단 원장을 교체하기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제 권태률 전 LG전자 멕시코 법인장을 이제 원장으로 이제 내정을 이제 낙정을 하고 인상 감정을 이제 이달 4일이었죠. 그 도의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도의회 인사검증 절차는 인사검증 절차는 출연기관장이나 임명권자가 이제 도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면은 도의회 소관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관이 이 소관 상임위의 그 인사검증 검증 회의가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차 때는 이제 비공개로 해서 이제 도덕성 검증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2차 회의 때 이제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이제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 검증에 필요한 서류는 그 임명권자가 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성실하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날 그 김경수 지사는 이제 경남도의 그 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계약성,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상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그 뭐 영향력을 행사하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정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이게 봐야 의사를 밝히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좀 이제 할 게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나 이제 지금 같은 인사 검증 방식은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사실. 더욱이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권 후보자는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라는 지금 후문들이 지금 그 기사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도의원들이 뭐 이 질의를 했을 때 깝깝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역량을 실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역량은 실력이 아니라 그 성과지향적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측정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자들에게도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도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인데 그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런 형태의 인사 검증은 네. 그 역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인사검증 그 청문회 당시에 이 후보자가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없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뭐 그 동해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적임자를 찾은 것이라는 주장과 그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그리고 걱정스럽다, 뭐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사실 그 인사검증에 그 진행된 그 도의회 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한 이야기들이 지금 기사화된 겁니다. 여기서 좀 경남도의 오해가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그 로봇 지금 권태률 그 후보자님께서는 로봇 생산 법인의 그 전문가 생산장을 지내셨거든요. 거기서 뭐 물론 이제 행정도 하셨고 관리도 하셨고 기획도 하셨지만은 근데 이게 로봇 생산 법인과 그 우리가 이제 로봇 테마파크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수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 아마 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경찰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은 경찰에게 태권도가 필수 역량일 수는 있지만은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경찰이 좋은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네. 사실은요. 뭐 태권도를 잘하면 태권도 선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저는 뭐 사실 그 역량에 대한 검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로봇랜드 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명 과정 안평론가께서도 네. 쭉 보셨을 텐데 권 신임 원장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따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검증하는 자리에 직접 보지를 않아서 뭐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뭐 임명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뭐 기준이나 요건에는 충분히 충족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력은 보면은 대기업에서 이제 LG전자죠.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뭐 해외 어떤 그 영업 능력도 많이 갖추어 있고 또 그다음에 HR 즉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분야의 팀장도 했고 그래서 뭐 기획이라든지 인재 육성 경영 뭐 모든 분의 전문가신데 뭐 이런 경력이면은 뭐 상당히 뭐 탁월한 경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로봇랜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 10월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지금 운영이 이제 중단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단계 사업도 이제 지금 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봇랜드의 신입 원장이 왔다고 해서 원장 한 분이 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겠지만은 모든 게 실제 다 모든 갑자기. 게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후보자에게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봇랜드 사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로봇이라는 기술 산업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호텔 관광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어느 그 전문가를 데려와도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검증 과정에서도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본인도 테마파크 관광에서는 상당히 부족함을 인정을 했고 또 그다음에 도연 평가들 보면은 로봇랜드의 재단의 그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좀 상황 인식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력을 보면 뭐 적자법인을 흑자로 바꾼 거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대를 하는 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로봇랜드 보면 테마파크 말씀하셨지만 참 문제입니다. 이게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반짝 개장에 끝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쭉 또 휴업 상태인데 개장할 때부터 이용료도 비쌌고 놀이기구도 딱히 뭐 특별하지 않다 이런 지탄을 또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테마파크 자체가 사실 아이템의 좀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제 그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 문제가 좀 되었었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용료가 좀 비쌌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뭐 언론에서 지금 정말 예, 비싸더라고요. 나왔고요. 그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뭐 사실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지역이 약간 조금 시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앞에서도 이제 우리 안평론가님께서 뭐 다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권 후보자 본인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본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뭐 사실 과거 행동이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가장 뭐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권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5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재개장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지금 다시 그 관광객이 재유입될지에 올지. 대한 그 의문은 지금 사실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번에 이제 운영사를 서울 어린이대공원 그 운영사가 이제 교체를 하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운영 노하우를 배우겠다,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이제 신임 원장께서는 이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로봇 연계 체험형 테마파크라 했는데 차별화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를 업데이트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무엇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네. 이 점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계획도 좋지만 일단 산적해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뭐 하는데. 또 사실
제일 급한 불이 지금 이 파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임 원장님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봇 연구 개발 센터 그리고 말씀하셨던 컨벤션 센터 실적도 굉장히 저조한데 네. 경남도도 앞으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을 보태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전망은 저는 뭐 상당히 좀 그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입 원장이 이제 와서 좀 네. 다행스러운데, 근데 뭐 신입 원장이 오자마자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돼 있고 또 과도하게 짐을 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경남도민들이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권 신입 원장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봇랜드의 그 인식을 네. 새로운 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가지를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로봇랜드는 국책 사업의 선정 과정부터가 이게 잘못이 돼 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수행 능력이라든지 로봇 산업의 기반이 전무한 우리 지역에 로봇랜드가 들어왔다는 것. 그다음에 도청이죠. 도가 이게 중심인데 도에서도 운영이나 관리 능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새로운 원장이 좀 그 인식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로봇 산업, 그다음에 공유 경제, 뭐 AI, 인공지능 이런 산업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메카를 만든다는 이상은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말처럼 세계 로봇 시장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 로봇 산업 수도권의 중심이고, 우리가 남부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에 이미 로봇 시장의 패권을 다 뺏겼지 않습니까? 국책연구기관도 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로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래서 이제 어떤 마산이라는 이런 창원이라는 이런 어떤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와 경쟁을 한다 하는 이런 좀 시각을 가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로봇 산업 환경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단순간에 되지는 않지만은 뭐 김경시사가 로봇랜드 개장식장에서 우리 경남의 로봇 산업의 기초 체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네. 기초 체력이 가장 약한 곳이 경남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풀도 빨리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저는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과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대가 많은 만큼 쓴소리가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달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임 원장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영을 잘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 수장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광재단 그리고 로봇랜드 재단 두 대표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 시민단체에게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박 원장께서 좀 말씀해 뭐 주시죠. 저는 뭐 도의회나 시민단체 요구를 뭐 하는 건 별로 뭐 의미가 의미가 없다.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있는 논란들은 사실 뭐 원장이나 이제 대표로 임명된 이후에 성과로 증명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로봇 산업과 관광 산업은 경남의 차세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로봇랜드는 이미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재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실패를 했다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역량과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사실. 만약 이번에도 우리가 실패를 한다면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350만 경남 도민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으로 두 분께서 꼭 그 로봇랜드와 그 관광진흥재단을 정상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산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 관광재단의 새로운 수장 임명에 거는 기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새 것만 담기에는 너무나 위급하죠.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수장의 지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